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삼성전자 여기서 일단 사모으세요. 2025년 이 가격까지 반드시 오를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왜 반등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가격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정해 드리려고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뭐 미래를 다 아는 사람, 다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예측을 당연히 완벽하게 할 수 없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계속 분석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저점을 알 수 없고 최고점을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추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기 위해서 정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을 말씀드리려고 계속해서 영상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전략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의견과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더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계속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 무료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벌써 8만 명이 달성되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상한가 랠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자료집 다양하게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집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물을 하나 더 해드릴까 합니다. 그 새로운 선물, 특히나 최근 주식시장 혼자서 이겨내기 힘드셨던 분들은 제가 따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텔레그램을 새롭게 열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조금 더 명확하게 받아가시라고 종목들 내어드리고 시황들 내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방 무료로 선착순 오픈 예정이니까요. 이 해당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정말 문제죠. 최근 들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조정받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바로 중국과의 반도체 무역 전쟁이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히토류 보복,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더 격해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를 갈고 준비했거든요. 트럼프는 미국 상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나 화웨이, 지금 현재 SMIC 등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을 첨단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넣고 첨단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트럼프는 정말 이번 자리에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을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번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과거에도 가만히 안 있었지만 이번엔 보복이 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 관세 그리고 희귀광물 통제 여기에서 히토류가 들어가죠. 물론 사실 히토류는 이 단어에 비해서는 사실 귀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할 수 있긴 한데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환경오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파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구조긴 한데요.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근데 히토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히토류들을 나눠서 핵심 물질들을 나눠 가지고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건데 이 히토류를 수출 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수업체 제재 등 다양한 보복 시리즈가 준비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금 현재 기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삼성전자는 중국 비중,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워낙에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게다가 지금 중국 경제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나마 잘 팔리고 있던 게 AI 반도체 쪽인데 최근 미국이 AI 반도체 만들어서 중국에 팔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HBM 규제가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언제든지 HBM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뒤떨어졌다 뒤처졌다 하지만 나노 반도체 만들 수 있고 HBM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TSMC보다는 좀 떨어질 뿐이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다 어디다 갖다 팔려고 하겠습니까? 중국에 갖다 팔려고 해야 되는데 중국이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나마 중국한테 판매하면서 주가 잘 유지했었는데 이걸 못 파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하락한 이유도 이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삼성의 기술력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2등으로 계속 밀려나게 되면서 중국 시장이 주력 매출인데 이걸 못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과도하게 밀린 거죠. 즉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과하게 밀렸는데 언제 반등을 하냐? 예상해 봐야겠죠. 우리가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과거 예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전의 과거 예제가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2018년도입니다. 이때 당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직접 볼게요. 실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17년도까지는 반도체 호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8년도부터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걸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는 한번 휘청이는가 싶더니 급락하게 됩니다. 실제 이때 당시에 한국 증시도 완전 개판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든 나날을 계속해서 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힘든 지금 현재 보시면 장대 대량 거래량도 보이시죠? 이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실제 그 미국의 모습은 어땠냐라고 하면 미국도 2018년도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 시작하자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2018년도 내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한국의 코스피 증시는 어땠죠? 2018년도 내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면서 직전 고점을 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항상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 미국한테도 타격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때려 맞아요? 한국이 먼저 때려 맞고 그에 따른 파장이 결국에는 미국에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하락도 나중에는 불러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살짝 조정받고 신고가 갔다가 다시 조정받았죠. 근데 이 현재 현상이 최근 증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최근 보시면 트럼프 당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했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반도체 규제 넣고 첨단 반도체 수출하지 말아라. 장비 규제하고 다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나마 AI 덕분에 버티고 있었는데 이 AI를 삼성전자가 좀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미중 무역 전쟁의 악재 그대로 박살이 나는 모습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더 심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생기자 주가는 더 추가 하락하면서 최근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너무 과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너무 일부러 싸게 살라고 그 폭락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하락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지금 현재 시장에 과하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근본적으로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은 어떻죠? 신고가를 찍고 있죠. 이거 직전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고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증시는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2018년도 모습이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 미중무역 전쟁 터지고 반도체 규제 시작되고 그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가 먼저 무너졌는데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미국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 신고가 부근을 달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반도체 악재 맞았는데요. 그죠? 중간중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영원하진 않아요. 지금 그나마 트럼프가 세금을 인하해준다라는 기대감에 기업들한테 유리해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건 미국이 하고 한국이 잘하는 건 한국이 하고 중국이 잘하는 건 중국이 하고 일본이 잘하는 건 일본이 하면서 서로 제일 잘 만드는 제일 잘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무역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꾸고 있죠. 서로 이 효율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이 전 세계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당시에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몇몇 제조업 기업들이 혜택을 본 기업들이 있지만 미국은 원래 워낙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기업 실적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기술주도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 그리고 그 애플 같은 기업들 다 중국 매출 비중 꽤 있잖아요. 그죠? 아시아 매출이 있고, 유럽 매출이 있고, 글로벌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호무역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과거와 같이 그렇게 긍정적인 매출은 안 나올 것이다. 그럼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에도 타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우량한 미국이 최대한 끝까지 버티긴 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대로 계속해서 갈등을 유도하고 실제 이 갈등이 시행이 되면은 미국 시장도 한 차례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 하락할까? 가장 유력한 시간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장 유력한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12월 말부터 1월 20일 사이인데요. 이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12월 31일 전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미국은 결국에는 기축통화국가고요. 기축통화국가의 장점은 뭐냐면 돈을 찍어서 계속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 자금을 써줄 수 있어. 정책 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 한도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되니까. 민주당도 공화당도 상대 진영에서 너무 과한 이 재정 지출, 이 정부가 돈을 막 뿌려줄까봐 제한을 걸어놓고 항상 서로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써라라는 제한 한도를 정해놓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제한 한도가 12월 31일 전까지 다시 한번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협상 쉬울까요?
어떨까요? 트럼프하고 지금 해리스하고 사이 좋아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사이 좋아요? 거의 뭐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지금 난리죠, 여러분들. 트럼프는 총격까지 맞고, 그죠?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갑자기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이게 되면은 시장에 위기감이 도래하겠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협상도 안 되면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물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냐? 바로 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가 부도 향해 치닫고 있어 재차 경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다. 이게 3분의 1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2조 달러. 이 미국이 돈 쓰는 게 대략 1년에 1억이라면 3천만 원을 없애버리고 6천만 원, 7천만 원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부 효율, 지금 현재 정부 효율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부 효율부를 구성을 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계속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강조된다면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채 한도 협상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채가 강조가 될 거고요. 미국의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과거부터 흔들림이 만들었었던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부터 특히나 11월, 12월 말 정도, 지금 31일이라고 적었지만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당시 1월 20일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에 하락이 나면 이때가 가장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 하락 이후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도 그렇고 물론 이때 빠질 때 한국 증시가 안 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많이 조정받았고 삼성전자도 이미 많이 조정받아서 하락폭이 깊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폭이 깊어요. 오히려 미국 증시가 그때 과거 당시에도요. 미국 증시가 하락폭이 깊었지 한국 증시 하락폭이 깊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락폭이 나온 다음에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번 하락 이후에 삼성전자 또한 이때에 맞춰서 반등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반등 이후에 빠른 경제 회복과 함께 그 다음 연도에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신고가 이상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물론 이때 삼성전자와 지금 삼성전자는 같진 않습니다.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존재하죠. 앞서서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HBM도 해결해야 될 거고요. 파운드리도 해결해야 될 거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해결해야겠죠. 특히나 근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파운드리하고 HBM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파동이 진짜 잘 해결하면 직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도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메꿔주는 파동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특히나 요즘 증시에서 최저점에서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들어갈 만큼 굉장히 저점에서 삼성전자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격에는 저는 천천히 매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강력한 매집 타이밍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때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베팅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서 언제까지 하락폭의 절반 가격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봐요. 이해되셨죠? 못해도 그죠? 해결 문제가 잘 되면 신고가 부근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구간, 매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조심하면서도 매집을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설명드리고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도 신고가
신고가를 보여줬었던 미중무역 전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면서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간단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가 매집 타이밍 유력한 후보 자리 나왔고요. 그리고 반등을 하면 절반 가격까지 반등한다 설명드렸는데 다음 영상에는 정확하게 왜 절반 정도까지 반등을 기대하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아마 다음 주에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이제 선물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제가 따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텔레그램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착순으로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장중에 10% 20% 급등 가능성이 높은 후보 종목들을 매일매일 아침에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주기적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단타 매매 강의 플러스 단타 추천 종목들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500분에게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500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금 현재 영상에서 바로 댓글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링크 클릭이 안 되신 분들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창에 넣으시면은 무료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링크 클릭 이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하고 내용에도 따로 넣어 놓을 거예요. 내용에도 따로 링크 다 달아드리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거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바로 지금 클릭해서 진행해 보시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 또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한가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좀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